예, 이쪽에서는 훈구파, 살인파 이런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여기 훈구파 나와 있고 뭐 살인파 요 둘이 갈등을 빚는데 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훈구파 이 훈장할 때 훈입니다. 그래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훈구파라고 불러요. 무슨 공을 세웠냐면 세조 알죠? 세조가 왕이 되는데 공신들을 말합니다. 세조는 원래 수양대군이라 불렀었죠. 기억나나요? 어린 왕이었던 단종, 조카였던 단종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었었죠. 이 사건, 이 사건을 뭐라 불렀냐면 계유 정난이라 불렀습니다. 어린 조카였던 단종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된 사건, 계유정난으로 왕이 된 세조. 이때 도움을 준 사람들을 훈구파라 부릅니다. 얘네들이 고위 관직을 독점하면서 쓰레기 짓을 해요. 그래서 토지도 많이 빼앗고 재산도 부정으로 많이 축제하고 한마디로 대쓰레기들. 여기에 비판했던 사람들이 살인파입니다. 원래 얘네들은 혹시 기억나나요?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사람들. 여기 길재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더 대표적인 사람이 정몽주 기억나나요? 이방원한테 맞아 죽는 정몽재, 고려를 지키고자 했었던 정몽주가 이방원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고 얘 후배들은 얘 후손들은 지방으로 쫓겨나 있습니다. 지방에서 공부만 하면서 조선에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성리학 공부하고 제자 양성하면서 지방에 있었던 양반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훈구파가 쓰레기 짓을 하니까 얘네들이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훈구파를 공격합니다. 이 살인파들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향촌, 지방을 향촌이라 불러요. 지방 자치를 주장하고 얘네들은 성리학을 공부 많이 했잖아. 그래서 왕도 정치를 주장합니다. 왕은 도덕으로서 정치해야 된다. 바른 생활 사나이해야 된다. 그래서 살인파 자체가 되게 고지식하지만 바른 생활 사나이야. 그래서 지방을 중시하고 왕도 정치를 꿈꾸고 자기들 스스로 바른 생활 사나이고. 그래서 얘네들한테 딱 어울리는 역할이 있죠. 삼사. 삼사가 우리 앞서 여기 쓰여져 있네요. 언론 기능 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훈구파의 비리를 비판하는데 언론기관이었던 3사에 얘네들이 많이 앉혀집니다. 이 지방에 있던 이 살인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성종, 여기 나와 있네요. 성종, 성종 때 훈구파가 주변에 많은데 이 훈구파가 너무 쓰레기 짓을 하니까 이 성종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지방에 있는 바른생활 사나이였던 사림을 불러다가 훈구파들을 공격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훈구파 욕을 먹죠. 살인파들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입니다 했더니 훈구파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살인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살인파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그 사건을 사화라고 불러요. 살인파들이 피해를 입었다. 사화. 네 번의 사화를 잇는데 요거 보기 전에 요거 좀 볼게요.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 두 개로 쪼개졌었죠. 혁명파. 조선을 세우죠. 정도전 같은 애들. 얘네가 세조 왕 만들고 훈구파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반면에 정몽주와 같이 고려를 지키고자 했던 애들은 지방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살인파라 불리면서 지방에 있다가 언제 성종 때 불러들여서 훈구파를 비판하기 시작하죠. 훈구파의 반격으로 살인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것을 사화라고 한다. 네 번의 사화가 있습니다. 사화가 왜 발생했냐면 방금 얘기했잖아요. 훈구파를 비판하니까 훈구파가 살인파한테 보복을 합니다. 첫 번째 사화가 무오사화예요. 연산구 때 일입니다. 이때 살인이었던 김종직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써요. 조의제문. 이게 의제라는 중국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을 조문한다는 글이야. 아이고 우리 의제 불쌍해. 왜 의제가 불쌍하냐면 신하였던 항우라는 놈한테 죽임을 당하거든. 근데 이건 흡사 뭘 비유한 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조카 단종이 삼촌이었던 세조한테 죽임을 당하죠. 요것과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산군 때 훈구파도 이렇게 연산군한테 아뢰입니다. 전하, 김종직 이 살인파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지었는데요. 의제가 불쌍하답니다. 신하였던 항우한테 죽임 당한 것이. 이거는 신하였던 세조가 왕이었던 단종 죽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의제를 조문한다라는 것은 단종을 조문하는 거예요. 세조는 쓰레기고 이것을 연산군한테 꼰지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세조는 연산군의 할아버지거든. 그때 연산군이 뭐
맞네. 이거 세조를 욕한 거네. 내 할아버지 욕한 거네. 개쓰레기네 김종직. 해가지고 조의제문을 지은 김종직을 죽여버립니다. 문제는 김종직이 이미 앞서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도 열받아가지고 관에서 김종직 시체를 꺼내가지고 모가지를 또 뱁니다. 죽인 사람 또 죽여. 이거를 역사에서는 부관참시라고 하는데 김종직은 부관참시 당합니다. 그래서 살인파들이 이때 대거 죽임을 당하는데 이것을 무오사화라고 합니다. 무오사화. 이 조이제문 같은 메모였었거든 원래. 이런 것을 원래 조선왕조실록 아나요? 조선왕조실록은 역사책인데 한 번에 엮어내는 게 아니라 사초 같은 것을 엮어서 여러 사초를 엮어서 만든 책이 조선왕조실록이에요. 한마디로 사초는 메모예요, 메모. 그래서 이 조이제문이 메모했는데 이거 가지고 장난친 거죠. 그래서 사초였던 조이제문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 사화입니다. 갑자사화. 역시 연산군 때예요. 연산군은 좀 불쌍해. 자기 친엄마가 폐위, 왕비자리에서 쫓겨나고 사약 먹고 죽습니다. 왜냐면 연산군의 아빠가 성종이었는데 성종의 와이프가 자기 엄마였겠죠. 성종 왕의 얼굴을 핥히고 밥상을 뒤엎고 한마디로 연산군 엄마가 남편이었던 성종한테 깝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안 되겠습니다. 요 생모 왕비자리에서 쫓아내고 죽여버립시다. 그래서 사약을 먹어서 죽여버려요. 사사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연산군의 엄마였던 얘가 윤씨거든. 폐비가 된 윤씨가 왕한테 깝치다가 사약 먹고 죽은 일이 있었거든. 언제? 연산군이 어렸을 때. 그래서 연산군은 지 엄마가 어떻게 죽은지도 몰라. 근데 어떤 멍청한 놈이 이 연산군한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전하, 당신 엄마는 폐위당했고 사약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연산군 안 그래도 사이코였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 죽이라고 했던 신하들과 자기 엄마한테 사약 갖다 준 신하들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때 살인파들이 대거 죽임을 당합니다. 훈파도 일부 죽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원수를 갚았던 갑자사화.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연산군 때 있었던 사화고, 연산군이 태종처럼 조나 종으로 안 끝나잖아. 그 이유는 쫓겨납니다. 쫓겨난 왕은 군으로 끝나요. 그 사건을 중종반정이라 불러요. 그래서 연산군이 여러 별 이상한 짓을 하니까 사람도 많이 죽였거든. 쫓아냅니다. 그래서 훈구파의 주도로 연산군을 쫓아낸 사건을 중종반정이라 부릅니다. 역사에서 반정은 쉬운 말로 쿠데타예요. 무력으로 왕을 쫓아낸 사건을 반정이라 부르는데 대신 왕을 앉힌 사람이 중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중종반정이라고 해요. 근데 중종을 왕위로 앉힌 훈구파들 있잖아. 이 새끼들이 중종을 왕 만들어줬잖아. 이 새끼들이 또 너무 깝치네. 그러니까 중종의 입장에서는 이 너무 세진 훈구파를 견제할 목적이 필요하죠. 그래서 또 누굴 등장시키냐면 살인파들을 불러들입니다. 이때 왔던 살인파가 조광조가 대표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별명이 초울트라 바른생활 사나이. 살인 중에서도 초울트라 바른생활 사나이예요. 이름 봐봐. 이름만 봐도 초울트라 바른생활 사나이야.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맞죠? 그래서 살인을 등장시켜서 훈구파들을 역시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여러 일을 해요. 현량과를 실시하고 경영과 언론 같은 거 활성화하고 훈구 대신에 공훈을 삭제하자고 주장합니다. 뭐지? 현량과는 추천제도예요. 자, 조광조는 불러들었지만 조광조는 자기와 같은 살인파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싶어. 근데 과거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만들기에는 과거제가 3년에 한 번 시행되거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추천을 합니다. 추천. 전하, 얘네 똘똘합니다. 이 제도를 현량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과 언론 같은 거 활성화시켜서 살인파들처럼 공부시키고자 하고,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어. 훈구 대신 중에서 가짜 공신들이 있었거든. 공훈을 삭제하자. 한마디로 가짜 공신의 자격을 박탈합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조광조가 왕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전하, 제가 CCTV 돌려봤더니 중종 반정 때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공신이 된 새끼들이 있습니다. CCTV 봤더니 이 새끼들이 중종 반정 때 칼 들고 같이 도와준 게 아니라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신의 이름에 들어가 있네요. 라고 가짜 공신들 꼰지르고 얘네 공신 자격을 박탈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얘네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그래서 당연히 반격을 가하죠. 그래서 조광조를 죽이기 위해서 꾸민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꾸미냐면 요거 나뭇이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요거 작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뭇이파리에다가 꿀로 주초위양이라고 작성을 합니다. 꿀로 주초위양 네 글자. 꿀을 바르니까 벌레들이 나뭇잎을 갉아먹었대. 그러니까 구멍이 뻥뻥 뚫려서 글자만 남았을 거 아니야. 이것이 주초위왕. 근데 중종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 이걸 놔뒀대. 그러니까 벌레가 파먹고 글자가 딱 보이잖아. 왕이 봤더니 주초위왕 이게 뭔 뜻인고 해서 봤더니 오메 주초 이 두 글자를 합치면은 사람 이름 조씨가 되거든.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야. 조씨가 왕이 된다.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 때 개혁 정치를 하던 조광조의 인기가 괜찮았거든. 그래서 옆에 있던 훈구파들이 꼰지릅니다. 전하 전하 주초위왕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인데 이것은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조광조 죽여버리십시다 해가지고 그 말에 혹한 중종이 자기가 불러들인 조광조를 죽여버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 부르냐면 기묘사화라고 부릅니다. 기묘사화. 조광조의 개혁 정치의 실증이 난 중종과 훈구 대신의 모함으로 조광조 등 살인파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 기묘사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을사사화인데요. 을사사화는 이제 네 번째 사화예요. 여기 아래를 보고 정리해 줄게요. 자, 연산군 때 첫 번째 사화 무오사화가 있었죠. 그리고 갑자사화 있었고 그리고 중종 반정으로 중종이 왕이 되었고 조광조 불러들었다가 가짜 공신 문제 때문에 조광조가 죽임을 당하는 기묘사화 있었고 근데 중종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요 둘이 배틀이 뜹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 근데 인종의 외갓집 친척이 윤씨였고 명종의 외갓집 친척도 윤씨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종의 외갓집을 대운이라 불렀고 명종의 윤씨를 소윤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서로 왕이 되고자 대운파랑 소윤파랑 싸웠어. 근데 인종이 왕이 되었네. 그럼 대운 세상에 됐겠죠. 그래서 소윤을 공격합니다. 근데 금방 죽어. 명종이 왕이 됩니다. 소윤이 가만히 있겠어요? 대윤한테 보복합니다. 그래서 명종 때 소윤이 권력을 잡으면서 대윤을 대거 죽이면서 요 사건 때 수많은 살인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요 사건을 을사사화라고 불러요. 외척 간의 갈등이 원인이 되었다는데 외척이란 말이 외갓집 친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윤과 소윤 간의 갈등이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이름 대윤과 소윤 간의 갈등이 휘말려서 살인의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보니까 사화가 몇 번 있었어.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네 번 있었죠. 그럼 살인파들이 씨가 말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끝내 살인파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왜냐면 요 두 가지를 쥐고 있었어. 서원과 향약. 서원은 지방의 학교입니다. 지방의 중고등학교인데 여기에서 끊임없이 살인파들이 등장하는 거야. 죽이면 죽일수록 계속 이 서원 애들이 배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여도 계속 나오는 거야. 향약, 지방의 약속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은 마을의 약속을 이 살인이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잘 지키면은 칭찬해주고 못 지키면 싸대기 치고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하고 이걸 통제하는 사람이 살인파들이야. 한마디로 지방을 장악하고 있고 지방 학교에서 계속 배출이 돼. 한마디로 얘네들은 학연이 계속 있고 지연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 장악했지. 계속 학문적으로 배출이 되지. 그러니까 죽여도 계속 배출이 되는 애들이 살인파이들이야. 그래서 끝내 네 번의 사화에도 불구하고 선조 때쯤 되면은 살인파만 살아남고 얘네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의 사화, 무오사화, 사초 문제, 조의제문이 문제가 되었고 갑자사화, 폐비 윤씨 사건 문제되었고 기묘사화,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문제되었고 을사사화, 대윤 소윤의 외척 갈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줄 거예요. 안 까먹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초 문제, 연산군의 할아버지를 욕했죠. 세조를 욕했죠. 무오라 우리 할아버지를 욕해 무오사화. 갑자사화, 연산군 어머니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연산군이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 기묘사화, 조광조 죽이려고 주초위왕 나뭇잎에 꿀 발랐죠.
이런 기묘한 일이. 을사사와 대의원 소윤 간에 싸우죠. 죽이고 승리했을 때 뭐라고 외쳤대요? 을사! 자, 무오라 우리 할아버지를 욕해 어머니 원수를 갚자. 이런 기묘한 일이. 을사! 이 네 가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림이 끝내 서원과 향약을 계기로 성장을 한다 그랬었죠. 그러다가 지들끼리 쪼개집니다. 살인파들이 자기들끼리 쪼개지는 일이 벌어져.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붕당이라고 부릅니다. 붕당. 이 아래부터 볼게요. 훈구랑 사림이 싸우는데 훈구파는 끝내 몰락을 하고 사림이 권력을 잡습니다. 임진왜란 일어났었던 선조 때 일인데 지들끼리 쪼개집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왜 쪼개졌냐면 요것 때문에. 척신 정치 청산과 이조 전랑 문제 때문에. 척신, 외갓집 친척들이 쓰레기짓을 많이 했는데 요것을 강하게 처벌하자, 아니다, 봐주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자, 봐주자라고 하면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붕당이 쪼개지게 되고, 또 하나는 이조 전랑 때문에. 우리 의정부 아래 6조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이호, 예병, 형공, 그 중에 2조가 있었잖아. 2조의 부서 중에 하나가 2조 전랑인데 이거는 관직이 되게 낮은 관직이야. 근데 권한이 어마무시합니다. 높은 관직은 다 얘네들이 추천하거나 임명을 하거나 동의를 해줘야 돼. 그리고 여기를 거치면은 승진이 빨라. 그래서 이거 차지하려고 지들끼리 나눠져서 싸웁니다. 그래서 외척들 강하게 하자, 봐주자. 그리고 2조 전랑 서로 차지하려고 지들끼리 으르렁거리다가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 때 살인파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지는 이유, 이 두 가지 알아두기 바랍니다. 차이가 있어. 동인과 서인 차이점. 동인은 선조 즉위 이후에 진출한 사람인데 척신, 쓰레기했던 외척들한테 강하게 죽여버리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로 경상도 사람들이야. 서인, 명종 때부터 정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인데 척신에 대해서 우호적이야. 그리고 얘네 제자들이고 주로 경기도랑 충청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인과 서인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 오늘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배운 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신진사대부가 혁명파랑 온건파로 쪼개졌죠. 근데 혁명파가 성공을 거뒀죠. 정몽주 같은 애들. 그러다가 세조를 왕으로 만들고 훈구파로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온건파는 정몽주 같은 애들 죽임을 당하고 낙향, 고향으로 쫓겨나 있어. 근데 훈구파가 워낙 쓰레기짓을 하니까 성종 때 지방에 쫓겨나 있던 온건파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살인파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기대한 대로 살인파들이 훈구파들을 쓰레기라고 비판을 하죠. 그때 훈구파가 기분이 나빠서 공격하죠. 이것을 사화라고 부른댔어요. 네 번의 사화, 우리 봤었습니다. 하지만 네 번의 사화에도 불구하고 끝내 얘네가 살아남죠. 왜? 서원과 향약으로 끊임없이 배출됐거든. 그래서 훈구는 몰락하고 살인파들 세상이 됐고 선조 때부터는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진다. 뒤에 배우겠지만 북인과 남인으로 쪼개진다. 요 흐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산군 때 무오라 무고사와 어머니 옷을 갑자사와 이런 기묘한 일이 기묘사와 을사사와 요 네 가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우고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흐름만 알면은 다 맞출 수 있어. 남들 많이 틀릴 때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훈구파랑 살인파 구별해야 됩니다. 공훈자라고 그랬어요. 세조가 왕이 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 훗날 쓰레기가 됐죠. 살인파, 조선 건국에 반대하던 정몽주의 후손들이었죠. 지방에서 짱 박혀서 공부만 하던 애들이었어. 하지만 성종 때 워낙 쓰레기짓을 하니까 비판하라고 불러들인 애들이 살인파, 훈구파를 견제 목적으로 주로 3사에 앉혀서 훈구파를 쓰레기라고 비판하던 사람들. 얘네들은 지방을 중시했고 왕이 도덕으로서 정치할 것을 주장했던 바른생활 사나이들이었었어요. 살인파. 그래서 훈구가 반격을 가한 것을 사화라고 불렀고 네 번의 사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오사와 연산군 때 김종직의 조이제문이
빌미가 되었죠. 그다음 갑자사화 연산군 어머니랑 관련돼 있었고, 그래서 쓰레기짓을 하는 연산군을 몰아냈던 중종 반정. 그래서 중종이 훈구파 견제 목적으로 조광조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현령과 그리고 공부했었고, 여기 가짜 공신을 삭제하자고 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훈구가 나뭇잎파를 준비했었죠. 그래서 기묘한 일을 벌였었죠. 기묘사와 조광조 같은 사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외척 간에 대윤, 소윤 간에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을사사화. 그래서 어떻게 왔다? 무오라 어머니 어서 갑자. 기묘한 일이 을사 네 가지. 하지만 네 번의 사화에도 불구하고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선조 때쯤 되면은 사림이 권력을 장악을 하죠. 근데 지들끼리 또 쪼개지죠. 동인 서인으로. 그 이유는 이조전랑 권한을 차지하려고, 또 외갓집 친척들 청산을 두고서, 특히 이조전랑 때문에. 그래서 동인과 서인이 쪼개지고, 동인은 요런 애들 후손이고 영남 지방, 영남은 경상도, 서인은 요런 애들이고 경기와 충청도 지방 애들로 쪼개집니다. 동인이 다시 북인 남인으로 쪼개지고, 그건 뒤에 배웁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OX 성종 훈구를 견제하려고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을 적극 등용하였다. 요거는 요 O라고 돼 있는데 요 X 같은데요. 선생님 봤을 땐 성종이 훈구파를 견제하는 건 맞죠. 근데 조광조를 불러들인 건 나중에 중종 때죠. 성종이 훈구파 견제하려고 사림을 등용한 건 맞는데, 요 조광조란 표현을 길게 보면 맞지만 조광조를 불러들인 건 중종 때죠.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봤을 땐 요 조광조 때문에 X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조광조 중종 방지인 공신을 조사하여 과대평가된 훈구 대신에 공문을 삭제했다. 맞죠? 조광조는 가짜 공신 삭제하려다가 오히려 당했죠. 조광조. 자, 들어 알맞은 말은 15세기의 세조 즉위 과정.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개유 정난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공신들을 훈구파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쓰레기. 자, 연산군 때 일이네요. 김종직이 조의제문 때 세조 비판했죠. 무오라 우리 할아버지를 욕해. 무오사화죠. 자, 선조 즉위 이후 척신 정치를 강력히 죽여버리자로 주장했던 애들은 동인입니다. 경상도 사람들, 영남 사람들이 주로 동인이었었죠.